시간이 된 관계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화석 교수님께서는 사정이 있으셔서 못 오신다고 하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ADA 스피치, Adaptive Text Speech for Custom Voice에서 ICLR의 2020년, 2021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구성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TTS의 경우에는 텍스트에서 자연스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을 합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게 기갑 커뮤니티 같은 데서 좀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스텀 보이스를 생성하는 기술은 주로 사전 학습된 이런 소스 TTS 모델을 사용해서 사용자 음성에 좀 맞춰서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쓰이는 사용자의 음성 데이터는 좀 편의의 목적으로 양의 적용 경우가 좀 대부분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감안하여서 생성된 음성이 좀 자연스러우면서 이제 원래 추가적으로 커스텀하려는 그 보이스와 유사하도록 느껴지게 만드는 게 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스텀 보이스로 이제 모델을 학습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생긴다고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특정 사용자의 음성은 이제 소스 TTS를 학습시킨 그 원래 데이터셋과의 조금 어코스틱 컨디션이 많이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말하는 사람의 운율이나 스타일, 뭐 감정 같은 것이 조금 다양하고 이로부터 생기는 음성 데이터의 조금 차이가 소스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떨어뜨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TTS 모델을 새로운 음성에 적용시킬 때 이제 파인 튜닝 단계에서 음성 품질과 조금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어댑티브 파라미터를 사용할수록 좀 좋은 품질의 음성을 학습시킬 수 있는, 생성시킬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러면 메모리 사용량이 좀 증가하고, 좀 모델을 배포하는데, 조금 비용이 더 크게 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TTS 어댑테이션의 이전 작업은, 사용자 지정 음성에 몇 가지 적응 데이터 설정을 잘 고려하는 식으로 진행했지만, 이제 앞서 말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다 스피치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새로운 사용자, 의 음성을 조금 높은 품질로 효율적이게 어댑테이션 할 수 있는 그런 TTS 모델이라고 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다 스피치는 이 커스텀 보이스를 위해서 좀 3단계 파이프라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프리트레이닝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파인 튜닝, 세 번째는 추론 단계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전 훈련 단계에서 TTS 모델은 조금 적응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텍스트랑 이제 뭐 말하는 음성이 포함된 TTS 모델을 보장할 수 있는 대규모 데이터로 좀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인 튜닝 단계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댑티브한 실제 커스텀 보이스를 위한 그런 튜닝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추론 단계에서는 이제 TTS 모델이 추론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어쿠스틱 컨디셔닝 모델링과 컨디셔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해서 본 논문 어댑티브 에이다 스피치의 조금 컨트리뷰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자들은 이 기술은 제가 뒤에 바로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한 가지 이제 FastP2라는 모델을 해서 설명을 진행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할 논문이 이제 ADSPT2의 베이스라인이 되는 FastP2라는 모델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여러 다른 TTS 모델들은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의 좀 느린 속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추론 속도가 좀 느린 모델임에 반해서 FastP2는 좀 추론 속도가 굉장히 빠른 모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 구조는 위와 같이 이제 밸런스 어댑터에서 여러 음성의 중에 피처들을 좀 예측하고 이제 디코더를 통해서 이제 멜 스펙트로그램으로 완성을 시켜줍니다. 밸런스 어댑터는 그냥 말 그대로 여러 분산 데이터를 통해서 좀 정확한 스피치를 예측한다는 의미로 이 저자들이 말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텍스트만으로 이제 예측하자는 것인데, 이제 여러 피처들을 추가해서 좀 더 정확한 스피치를 얻을 수 있다는 것들이 이제 FastP2 저자들의 좀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제 피처는 피치, 에너지, 그다음 듀레이션 정도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각각 특징들을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듀레이션은 이제 각각 음절이 얼마나 스피치를 길게 하는지 알아보는 거고, 피치는 이제 사운드 피치, 그러니까 높이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에너지는 멜 스펙트로그램의 크기와 어, 스피치 볼륨의 크기를 의미하면서 이 세 가지 정도 이제 좀 스피치 분석 요소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할 이제 에이다스피치의 경우에는 이제 이전에서 본 패스피치의 구조에서 이 분홍색의 영역에 좀 자신들의 컨트리뷰션을 추가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패스피2와 인코더, 그다음 베리언스 어댑터, 그다음에 멜 디코더는 이제 유사하나 이 어커스틱 컨디셔닝 모델링이라는 부분이 추가되었고 이제 멜 디코더에는 컨디셔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기술이 좀 추가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어커스틱 컨디션 모델링과 관련된 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델 학습에 쓰이는 이제 소스 음성이 이제 새로운 사용자 음성의 음향적 특징들을 모두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어, 그 아이다 스피치 저자들은 이제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좀 끌어올려야 된다고 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 TTS의 모델 입력으로 들어가는 텍스트는 뭔가 어떠한 데이터들의 음향적 특징을 담기는 어렵기 때문에 모델은 학습 데이터에서 음향적 특징을 기억하는 조금 그런 바이어스를 가지게 되는데 이는 이제 커스텀 보이스를 생성할 때 일반화 성능을 좀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모델을 입력할 때, 모델 입력으로 좀 이런 여러 음향적 특징을 좀 제공해 주는 것으로 에이다 스피치는 아까 말씀한 그런 제한 사항을 좀 해결하려 했습니다. 여기서 에이다 스피치에서는 이제 스피커 레벨, 어터런스 레벨, 포님 레벨로 나누어서 조금 글로벌한 정보부터 로컬한 정보까지 좀 다양한 스코프의 음향적 특징들을 입력을 함께 넣어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좀 이러한 기술을 이제 어쿠스틱 컨디션 모델링이라고 좀 명칭 지었습니다. 어, 그래서 맨 처음 스피커 레벨에서는 이제 화자의 전체적인 특징을 잡아내는 레벨로 가장 큰 범위의 좀 우연적 특징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좀 스피커 아이디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터런스 레벨의 경우는 이제 문장을 발음할 때 나타나는 그 특징들을 잡아내는 그런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입력으로 이제 레퍼런스 음성의 멜 스펙트로그램이 그대로 사용됩니다. 그다음에 이 멜 스펙트로그램을 사용해서 특징 벡터를 출력합니다. 모델을 훈련시킬 때는 이제 타겟 음성이 레퍼런스 음성이 되고 이제 추론 시에는 이제 뭔가 자신이 합성하고자 하는 화자의 음성 중 하나를 무작위로 골라서 레퍼런스 음성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퍼님 레벨의 경우에는 이제 문장의 음소들 단위로 이제 특징을 잡아내는 조금 되게 로컬한 그런 범위의 레벨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때는 이제 같은 음소에 해당하는 멜 프레임 그러니까 이 P1, P2의 각각 멜프레임들의 좀 구간의 평균을 좀 치환하여서 나타낸 음소 레벨 및 이제 이런 멜 스펙트로그램을 좀 입력으로 넣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추론 시 이제 구조는 동일하지만 이 포님 인코더로부터 나온 이 히든 벡터를 이제 입력으로 받아서 음소 레벨 벡터를 예측하는 어쿠스틱 프랙터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B, C, D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터런스 레벨과 포님 레벨에 대한 모델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지금 커스텀 보이스에 대해서 어댑 어댑테이션 할 수 있는 TTS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트런스 레벨이나 포넴 레벨에 대해서 어쿠스틱 모델링은 저 커스텀 보이스가 들어가면서 인퍼런스 할 때 들어갈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포넴 레벨에서는 지금 프리딕티드 포넴 레벨 갖고서 하니까 저기서 어, 포님에 대한 실제로 그 GT 값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스피커 아이디는 어떻게 대응을 하죠? 저 두 개는 커스텀 보이스의 멜 값을 넣어서 추출을 해서 TTS 인코더랑 합쳐서 뭘 하면 될 텐데 트레이닝 할 때 스피커 아이디는 존재하겠지만 인퍼런스 할 때 지금 스피커 레벨에서의 스피커 아이디는 어떻게 입력이 되죠?
어, 제가 말씀하신 부분은 정확히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추론 때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실제 학습할 때 지금 해보고 있으니까 네, 네, 맞습니다. 저 인퍼런스 할 때 스피커 아이디 파트가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아마도 그 VCTK 그런 데이터를 넣으면은 네네. 데이터를 갖고서 하게 되면은 아이디가 있겠죠. 일단 네, 맞습니다. 있을 텐데 그걸 갖고 트레이닝 할 땐 그 아이디를 넣고서 하고 테스트 할 때도 거기에 없는 그러니까 트레이닝에 포함되지 않았었던 화자에 대해서는 그냥 스피커 아이디를 그 화자 번호를 주나요? 그냥 제가 이 논문 생성 결과를 들어봤을 때는 아마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부터 100까지 화자가 있으면은 1부터 90까지는 트레이닝에 쓰고 테스트 할 때 뭐 99부터 100이 테스트 하는 커스텀 보이스라고 하면은 그 아이디를 그냥 저기다 넣어줘요. 그거를 좀 확인을 해봐요. 일단.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커스텀 보이스에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커스텀 보이스도 여러 가지 스피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스피커 아이디를 파인 튜닝 단계에서 따로 넣어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따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커스텀 보이실 때는 그러니까 실제로 저 커스텀 보이스가 들어가게 될 때는 저 아이디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제가 추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어,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저자들이 말하는 좀 다른 컨트리뷰션이었던 컨디셔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이다 스피치의 멜 디코더는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해서 셀프 어텐션과 피드 포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는데 조금 이 부분에서 많은 파라미터가 사용되기 때문에 어, 파인 튜닝 단계에서 새로운 음성에 맞춰서 파인 튜닝 시키는 과정이 조금 효율적이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들은 이제 그 각 층에 있는 셀프 어텐션과 피드포 네트워크에 이러한 컨디셔널 레이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하였고 여기서 사용된 스케일과 바이어스를 사용자에 맞게 조금 그러니까 이 새로 파인 튜닝되는 스피커 아이디에 맞게 조금 업데이트 해주는 식으로 파인 튜닝 시 업데이트된 파라미터 수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되는 이제 스케일과 바이어스는 좀 위 모델 구조와 같이 리니어 레이어들을 통과하여 나오게 되고 스피커 임베딩으로부터 이 벡터들이 계산되기 때문에 컨디셔널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인 튜닝 단계에서 이 해당하는 스케일과 바이어스만을 따로 학습하는 것으로 조금 원래 그 트랜스포머 모델의 디코더 부분을 전체 다 파인 튜닝 시키는 것이 아닌 조금 적응량의 파인 튜닝이 가능해서 어댑티브한 그런 커스텀 보이스의 학습이 가능했다라고 좀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위 편은 이제 개인화 음성 품질 평가인데 이때 이런 평가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실험을 위해서 사용한 소스 모델 그러니까 맨 처음 파인튜닝 시키기 전 단계 모델의 평가로 이제 2,456명의 화자를 갖는 586시간의 리브리 TTS라는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습니다. 보시면은 이 데이터셋을 사용하여서 이제 기본적인 소스 모델을 훈련시켰고 그다음에 아까 이 본 논문의 원래 목적인 커스텀 보이스 시나리오를 평가하기 위해서
VCTK 데이터셋과 LGSPC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습니다. 전체적인 파인 튜닝 단계로는 이제 전체 훈련 완료 후 2% 정도의 에포으로 어댑테이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6만 번 훈련하고 4만 번 훈련해서 총 전체 소스 모델을 10만 번 정도 훈련을 하고 2000 스텝 정도를 진행해서 파인 튜닝 단계를 진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까 보여드린 스피커 인베딩 파트와 이제 컨디셔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의 파라미터만을 훈련시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이 논문의 보커더로서는 이제 멜간을 사용해서 진행하였고, 합성된 이런 커스텀 보이스에 조금 자연스러운 평가하는 걸로 이제 MOS와 시뮬리티 MOS로 이렇게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다시피, 에이다 스피치가 이제 베이스라인보다 조금 더 우세한 그런 성능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있게 보실 수 있는 사항이, 여기 리브리티스에 대한 이 시뮬러리티 MOS가 에이다 스피치 쪽이 좀 많이 높은데, 이렇게 된 이유는 이제 저자들은 소스 모델을 리브리티티스로 사용을 하였고, 커스텀 보이스도 리브리티티스에 있는 훈련되지 않은 다른 스피커들을 사용해서 훈련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 지표가 조금 더 높을 수 있는 것을 감안한다고 조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자들은 자신들이 제안한 구조를 조금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조금 어블레이션 스터디 또한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2번이 이제 상대적인 품질 평가를 할 수 있는 컴패리슨 MOS를 통해서 본인들 컨트리뷰션을 조금 어, 증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2에서 이제 특정 부분을 제거한 에이다 스피치, CMOS 수치들이 이제 완전 베이스의 에이다 스피치보다 좀 낮게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은 이제 이 ULACM은 이제 어터넌스 레벨의 그거를 제거한 것이고, 이 PL은 이 퍼님 레벨의 어쿠스틱 컨디션 모델을 제거한 것이고, 이제 CL에는 이제 컨디션 레이 노멀레이션을 제거한 그런 모델들이 기존 에이다 스피치보다 이 정도 퍼센트씩의 조금 성능이 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테이블 3번도 VSTK 비교를 위해 그 컨디셔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에서 파인 튜닝 단계에서 이제 전부 다를 파인 튜닝 시킨 것과 이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해서 이제 스케일과 바이어스만을 따로 이제 훈련시킨 것 등 해서 비교를 진행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2번은 이제 앞서 말한 어쿠스틱 컨디션 모델링에 대한 그런 어블레이션 스터디로 자신들의 제안한 것이 가장 성능이 좋다고 말하고 있고, 테이블 3번으로 이제 컨디셔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의 방법이 기존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방법보다 더 좋음과 더불어서 파인 튜닝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조금 어떤 방법으로 이제 파인 튜닝 시키는 것이 성능이 조금 좋은지에 대한 그런 여러 실험들을 해봤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실제 음성 샘플들에 대한 잠시만요. 실제 음성 샘플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좌측에 있는 것이 완전 그라운드 트루스의 음성이고, 두 번째 열이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에서 멜 스펙트로그램 추출한 다음에 그 멜 스펙트로그램을 멜간으로 다시 음성으로 복원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에 있는 것이 이제 스피커 인베딩을 사용한 이제 베이스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번째 있는 것이 이제 디코더의 컨디션 레이어 노멀레이션만 추가해서 만든 베이스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오른쪽이 이제 자신들이 제안한 모든 것을 다 해서 만든 에이다 스피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소스 트레이닝 단계에서는 이제 리브리티스 데이터셋을 사용하였고, 이 경우에는 이제 VCTK 스피커에 대해서 이제 어댑테이션 한 커스텀 보이스를 생성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 spoons of fresh snow peas, 5 thick slabs of blue cheese, and maybe a snack for her brother Bob. 6 spoons of fresh snow peas, 5 thick slabs of blue cheese, and maybe a snack for her brother Bob.
그래서 보시다시피 GT와 이 GTML 플러스 멜 간의 음성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을 감안하여서 멜간이 그 멜 스펙트로그램 음성을 복원하는데 그다지 무리가 없는 모델임을 좀 증명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 spoons of fresh snow peas, 5 thick slabs of blue cheese, and maybe a snack for her brother Bob. 6 spoons of fresh snow peas, 5 thick slabs of blue cheese, and maybe a snack for her brother Bob. 6 spoons of fresh snow peas, 5 thick slabs of blue cheese, and maybe a snack for her brother Bob. 6 spoons of fresh snow peas, 5 thick slabs of blue cheese, and maybe a snack for her brother Bob. 그래서 들으셨다시피 이 세 가지 여러 베이스라인 중에서 이제 에이다 스피치가 가장 조금 성능이 이제 GT와 비슷한 목소리로 이제 훈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LG 스피치 샘플을 하나 정도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especially as no more time is occupied or cost incurred in casting, setting, or printing beautiful letters, especially as no more time is occupied or cost incurred in casting, setting, or printing beautiful letters, especially as no more time is occupied or cost incurred in casting, setting, or printing beautiful letters, especially as no more time is occupied or cost incurred in casting, setting, or printing beautiful letters, especially as no more time is occupied or cost incurred in casting, setting, or printing beautiful letters, especially as no more time is occupied or cost incurred in casting, setting, or printing beautiful letters.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지금 베이스라인 그 스피커 인베딩 모델은 일단 네네. 아다 스피치 쪽에서 어터런스 레벨이랑 포넴 레벨이 사라진 모델이라고 보면 되나요? 컨디션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도 빼고. 아닙니다. 이거 제가 알기로는 이 베이스라인이 패스트 스피치에 스피커 인베딩을 사용해서 학습시킨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안 애매하게 들은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아다 스피치 쪽에서 네네. 컨디션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빠지고, 네. 그리고 어쿠스틱 모델에서 모델링 파트에서 어터런스 레벨이랑 포넴 레벨 쪽 빠지면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피커 인베딩하는 거를 인코더 쪽에다 붙인 모델이에요, 베이스라인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델이 베이스라인 스피커 인베딩.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베이스라인 디코더는 어쿠스틱 컨디션 모델링이 없는 상태에서 디코더에 컨디션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만 들어간 모델이에요. 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그 실험 결과 한번 잠깐만. 여기서 지금 실험 결과는 VCTK 데이터셋 상황에서 지금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시모스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리브리티테스로 소스 모델 사용한 다음에 VCTK 그 커스텀 보이스로 했을 때의 그런 실험 결과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잠깐만. 지금 여기서 모스랑 에스모스를 비교를 했는데 네네. 지금 인퍼런스 할 때 네. 텍스트 문제, 그러니까 텍스트랑 커스텀 보이스라고 하는 타겟 멜이 두 개가 입력이 되나요? 지금? 네, 근데 타겟멜은 이제 그 원하는 화자에 아무 말이나 상관없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텍스트가 입력이 되고 네, 내가 사용자라고 하는 보이스에 대한 멜 값을 그냥 넣어주는 거죠, 지금. 네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G, G, 그러니까 저게 GT에 대한 모스 값이 있고 네, GT에 대한 S모스 값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S모스의 GT는 뭐랑 뭐를 비교를 하는 거지? 그 시밀러리티 모스를 말할 텐데 뭐랑 뭐가 시밀러리티라는 걸. 어, 그러니까 그 같은 화자의 다른 말들을 비교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화자의 다른 말을 비교를 했다고요? 에스모스가 시밀러리티다 보니까 이제 참조 보이스와 얼마나 유사한지를 체크하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네, 어, 그러니까 어, 그건 아는데 그러니까 저기서 GT에 대한 에스머스를 평가를 했는데 네네. 여기서 지금 그게 어, 테스트 셋 안에 있는 같은 화자들에 대한 것들을 평가를 했다고요? 네네네. GT에 대해서.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테스트에서 이제 같은 화자인데 다른 말을 레퍼런스를 했다 하고 이 레퍼런스와 이제 다른 그 텍스트의 말을 좀 비교해서 에스모스를 평가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GT는 그렇게 됐고 GT 그 밑에 있는 것들은 타겟 보이스랑 커스텀 보이스 내가 주어진 커스텀 보이스랑 생성된 소리 간의 시뮬러티를 비교를 한 거예요. 밑에는. 네, 실제로 GT는 이제 레퍼런스가 이제 이게 입력으로 멜 스펙트럼 들어갔는데 그 멜 스펙트로그램이랑 이제 생성된 보이스랑 텍스트가 다를 거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비교한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T도 이제 GT는 생성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 다른 것들은 이제 그 레퍼런스 멜을 가지고 음성을 생성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그런 식으로 에스모스를 비교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음, 그러면 일단 밑에 있는 것들은 레퍼런스 멜 에스모스의 경우는 레퍼런스 멜에 대한 추정된 추정된 소리에 대한 유사성에 대한 모습인 거죠 지금. 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을 아마 맞을 겁니다. 근데 음, 음,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네, 이 실험 평가 결과가 약간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네, 네, 모스 값에 비해서 S 모스 값이 상대적으로 높잖아요. 다. 네, 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사실 보스 값은 음질이 얼마나 잘 생성됐는지, 그러니까 노이즈가 없고 깨지는 치차름이나 파이름에 깨지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조금 성능이 낮은 거라 생각하고 에스모스는 얼마나 닮았는지를 평가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성능이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 두 수치의 절대적인 값의 차이가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모스가 제대로 안 나오면은 네네. 에스모스도 영향을 받지 않나요? 그럼?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뭔가 저자들이 실험 평가를 진행했을 때는 그냥 뭐 음질이 좋지 않더라도 목소리가 비슷하면은 조금 체크해 달라는 식으로 말을 했으면은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그러한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왜 그러냐면 베이스라인 실험들을 보면은 모스랑 에스모스가 1 정도가 차이가 나요, 지금. 스피커 임베딩 파트를 보면은 그냥 모스랑 VSTK 경우에 보면은 네네. 2.36에다가 3.34, 3.35에서 3.90, 1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아까 그 베이스라인 들으시다시피 이 베이스라인 스피커랑 디코더의 그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서 그런 정도로 차이가 나지 않았던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 자체가 편향됐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 실험이 어, 품- 어, 합성 음성 품질이랑 네네. 그리고 커스텀 보이스랑 얼마나 유사한지를 평가를 하려고 했을 때 어, 그냥 여자 남자 이 정도만을 평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 네. 어떤 부분을 좀 말씀하시고 싶은지 이해는 했습니다. 좀 모스값은 저렇게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S모스는 이게 3.90이면은 네. 그렇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거의, 이게 나쁜 게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상급인데 네. 여기 과연 상급이냐라는 네, 보면은 뭐 디코더만 붙여도 네. 디코더만 붙여도 뭐 잘 나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좀 예, 이상해 보이는 것 같아요 약간. 네. 3점 3.390, 3.35잖아요 지금. 네네. 음, 저 베이스라인은 그러니까 음향 모델 쪽이 작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지금. 네, 확실히 합성된 음성 품질이 그렇게 엄청 좋은 것 같진 않습니다. 이게 아마 아까 질문했었던 스피커 아이디 쪽이랑도 연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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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저는 네, 질문 이상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발표 이어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제 커스텀 음성의 distinctive requirement를 지원하기 위해서 조금 적응형 TTS 시스템인 에이다 스피치를 개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스 TTS 모델을 조금 다양한 응용 조건에 맞춤형 그러니까 커스텀 보이스에 조금 보다 적합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쿠스틱 컨디션 모델링이라는 것을 이제 제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댑테이션 이피션시를 개선하기 위해서 컨디셔널 레이 노멀라이제이션을 좀 추가로 설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조금 좋은 보이스 퀄리티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모델의 몇 가지 매개변선 좀 파인 튜닝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맞춤형 이제 음성을 위한 에이다 스피치의
사전 훈련, 그다음에 파인 튜닝, 리퍼런스 이 세 단계로 좀 파이프라인을 나눠서 이제 진행한 것을 좀 제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실험 결과 이제 ADAS 피치가 조금 적은 메모리 공간과 동시에 높은 이제 음질로 이제 좀 다양한 음향 조건에 이제 커스텀 보이스를 조금 제한 혹은 지원할 수 있음을 좀 증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다면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또 추가적으로 없으시다면은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